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사용 업체가 분양받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 업체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텐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지, 해줘야 된다면 어느 선까지, 어디를 해줘야 될 것인지,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지 뭐 말아야 되는 건지 등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상담해 드리는 부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똑같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는 아니고, 일단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대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지식산업센터에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들을 보면은 시스템 냉난방기와 강화도어, 외부 파사드, 유리룸, 도어락 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는 이제 천정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 스탠드형보다는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위에 있으니까 좀 낫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해주는 시스템 냉난방기, 그리고 강화도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철문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철문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유리문이죠. 강화도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파사드는 이 밋밋한 벽하고 문 있는 거에다가 인테리어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이 회사의 특색을 갖춰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유리룸, 칸막이를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회의실이라든가 탕비실이라든가 만들어주는 인테리어가 되겠고, 도어락은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번호키가 되겠죠. 이 외에도 뭐 자동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층으로 공사를 해서 쓴다거나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문이나 복층 이런 거는 주로 임차인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거기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층을 쓸지 안 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복층까지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임대인은 이걸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뭐 임차인이 복층 공사를 원한다 그러면 복층은 알아서 하고 대신 원상복구를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인테리어들이 요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야겠죠.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 일단 매매 임대 시 유리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되팔고자 하는 경우, 혹은 지금 이제 임대 사업이니까 임대를 내놓는 경우, 안 해놓는 밋밋한 기본형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좀 해놓는 게 낫죠.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그 층에 나란히 보이는데 뭐 시스템 냉난방기가 돼 있다, 강화도가 돼 있다, 외부 파사드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거래가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먼저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금액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매매 시에서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뭐 5천을 들여서 했다, 그럼 매매할 때 추가로 5천을 더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못해도 뭐 4천 정도, 3,500, 4천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제시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연식이 좀 오래되고 인테리어 한 지가 오래됐다면은 감가 생각해서 좀 힘들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다. 한 거에 있어서는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 것보다는 월 임대료를 담은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세입자가 직접 와서 하려면 이것도 비용일 거고,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하는 거, 이것도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긴 돼 있다, 다 돼 있다. 그럼 나는 월세 5만 원 더 내고 뭐 여기 쓰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임대를 할 경우에 인테리어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을 활용하라는 게 제가 주로 드리는 말입니다. 프로모션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분양을 받을 때 여기 혹시 뭐 프로모션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앞에서 영상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냉난방기를 해줄 수 있는지, 뭐 강화도를 해줄 수 있는지, 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당신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프로모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임차인인데요.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임대인이랑. 내가 여기를 이런 뭐 칸막이 공사를 할 거다. 뭐 책상 배치하는 거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뭐 여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임대인이 알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중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죠. 임차인이랑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뒤에 뭐 혹시 뭐 임차인이 뭘 요구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해준다. 이거 대신 뭐 원상복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뭐 문제 생기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인테리어들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분양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뭐 빨리 나가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공실 상태가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공실이 좀 길어진다. 아무래도 분양 당시에 임대사업 목적으로 받는 사람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 다 이제 잔금 이제 중국 나오면 다 이제 임대 매물로 쏟아져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매물이 많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사용자가 많이 받았고 임대사업으로 나온 매물이 많지 않다면 뭐 공실도 기간이 줄어들 것이고 임대료도 최초 원하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금 경쟁을 해야 되겠죠. 다른 호실들과. 그럼 이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해줄 필요는 없죠. 기간을 이제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쭉 봤는데 내게 잘 계약이 됐다. 적당한 시기에 뭐 준공 후 뭐 한두 달 내에 계약이 됐다. 하면 나는 뭐 이득이죠. 내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실 기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다른 데는 금액을 얼마에 내놨는지, 나랑 비슷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는 안 해주는 대신에 금액을 나는 5만 원 더 깎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는 대신 이제 똑같이 뭐 100이든 100, 150이면 150인데 나는 이걸 해줬다. 그럼 이제 조금 더 150 중에서는 빨리 나가는 거죠. 눈에 띄니까. 그래서 다 해줄 필요는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는 싶은 거는 이거죠. 시스템 냉난방기. 그리고 뭐 강화도어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구 사항에 넣는 거죠. 이걸 해줄 수 있다. 뭐 강화도어든 뭐 외부 파사드든 뭐 원하면 해주겠다. 아니면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될 사람이 보러 와서 여기 혹시 강화도어 해줄 수 있나요? 어쨌든 뭐 강화도어는 이 세입자가 떠나더라도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주겠다. 계약하자. 해서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협의할 거 협의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선을 긋겠죠. 외부 파사드 같은 경우도 주인이 임의대로 못하는 게 이제 임차인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 회사에 맞는 그 뭐 색깔 특색이 있을 겁니다. 뭐 로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임차인이 와서 요구를 할 경우에 뭐 가격선을 잡아보고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내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하든가 아니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칸막이 공사 역시 뭐 유리름도 임차인이 어느 정도 면적을 회의실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가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은 뭐 누가 고민을 한다.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 인테리어를 추가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고민한다. 그럼 내가 계약해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뭐 굳이 내 돈을 다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인테리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만 알면 되시고요. 나중에 이제 준공 시점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얼마가 드는지 등은 알고 계셔야겠죠. 대충 얼마가 든다 했을 때 이제 임대로 내놓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나는 계속 대출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 되는데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또 공실 기간 긴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공실들도 굉장히 많다 하면 이게 아마 장기화 될 것 같다 하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특색이 있는 걸 해야겠죠. 그때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 작은 비용부터 이제 아니면 꼭 필요하다 싶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뭐 추가로 필요한 건 이제 협의까지 해야 되는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용만 알고 아마 뭐 분양 사원한테도 대략 뭐 이제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은 해줄 거예요. 여기 뭐 지금 분양 초기에 많이 나갔다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는 겁니다. 분양 초기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건물 윤곽이 지어졌는데 나갔다.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실입주 기업들이 와서 많이 합니다. 실입주 기업이 분양 초기부터 앞으로 2년 뒤에 지어질 건데 지금부터 분양 받는 경우는 크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분양 초기에 받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요즘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이제 알아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거는 이만큼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비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